이 작은 어류 콜라겐을 효소 분해를 통해서 더 작게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보통의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 그래도 몇천 개 정도 이상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몇십 개 이하로 훨씬 더 작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어류 콜라겐이 육류 콜라겐보다도 더 분자량이 작아서 흡수가 아까 뭐 40몇 배 이상 더 좋습니다라고 했잖아요. 이걸 더 작게 잘라낸 콜라겐 펩타이드는 이 어류 콜라겐보다도 더 흡수율이 좋겠죠. 그래서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돼서 뭐 연골이나 피부 조직, 여러 가지 근육 조직, 혈관 조직 이런 곳을 더 잘 구성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줍니다. 그래서 그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실험을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. 네. 인체랑 똑같은 환경은 아니고 좀 이거를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콜라겐 펩타이드가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분말 형태로 되어 있고요. 그러면 어류 콜라겐보다도 훨씬 더 입자가 큰 육류 콜라겐을 이렇게 팥으로 좀 준비를 해서 비교를 해봤어요. 크기의 차이가 이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콜라겐을 섭취를 하게 되면요. 일단 첫 번째는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서 침, 뭐 아밀라제나 이런 것들이 나서 소화효소가 나오고 또 위에서도 위산이나 여러 가지 효소들이 나오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생수에다가 넣어서 섞는 것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. 그래서 콜라겐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 생수에 두 스푼, 한 3스푼 정도 좀 넣어볼까요? 넉넉하게 넣고 좁쌀은 미리 넣어놨어요. 이거 좀 흐를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서 소화 과정이에요. 열심히 일하네요, 소화. 위까지 간 거죠. 입을 통해서 위까지 이렇게 가면 얘네들이 입까지 간 다음에 입에서 위로 간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소장이랑 대장으로 가서 흡수가 돼야겠죠. 자, 일단은 펩타이드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. 여기 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오, 쭉 내려가네. 남는 것 없이 쭉 흡수가 되는 것들이 보이시죠? 네네. 그런데 분자량이 클 경우에는 똑같이 장으로 갑니다. 예. 아, 위에 그냥 쌓이는구나. 예. 그렇죠. 장에 흡수가 되지를 않고 그대로 그냥 쌓여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? 대변통에 그냥 나가는 거죠. 그러니까 내 몸 안에 흡수가 되지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몸에서의 흡수율이나 효용성을 생각을 했을 때 더 분자량 크기가 작은 펩타이드 형태가 좋다는 거죠. 아,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딱 되네요. 네. 좀 조심해야 될 사람은 없습니까? 일단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시는 것은 뭐 필요가 없습니다. 또 과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설사나 메스꺼움 같은 그런 이제 부작용도 유발할 수가 있고요. 그래서 하루에 먹는 약의 적당량 한 1.4g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식약처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HACCP, 해썹이라는 마크가 있는데 이거는 그 원료의 생산부터 가공, 유통, 판매까지 전체적으로 위생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크니까 해썹 마크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. 이제 어류 콜라겐은 생선에서 많이 추출을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해당 생선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이제 어류 콜라겐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소량을 섭취해 보고 또 이제 반응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지연형 반응으로 하루 이틀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소량 섭취해 보고 안전한지 판단한 뒤에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.